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용접 맹장 백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티그 용접의 기본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내용은 티그 용접의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용접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티그 용접의 작업 프로세스는 크게 용접 준비, 가접, 본용접, 용접부 검사 및 결함 확인, 작업장 정리정돈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작업 준비는 용접 재료 준비와 장비 준비를 실시하며 가접 및 용접에서는 가접, 본용접을 진행합니다. 용접부 검사 및 용접 결함에서는 용접 전과 후 유관 검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작업장 정리정돈을 위해 용접 장비 오프 및 주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내용은 각 차시별로 진행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준비에는 용접 재료와 장비를 준비하게 되는데, 먼저 재료 선택에 있어서 이번 시연에서는 서스, 인코넬, 백동, 모젤을 선택하여 시편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먼저 3가지 재료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젤을 선택할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알맞는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녹이 썰기 쉬운 결점이 있는 저탄소광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상당량의 크롬을 넣어 녹이 잘 썰지 않도록 만들어진 강으로서 여기에 필요에 따라 탄소, 니켈, 망간, 몰리브덴 등이 조금씩 포함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특성은 표면이 화려하고 미려하고 어장성이 뛰어나고 내식성 등이 월등하여 사용 환경의 제약이 적고 위생적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택할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알맞는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 크게 크롬 스테인리스 스틸에 적당한 니켈 성분을 가한 오스테나이트계, 열 처리가 가능한 마르텐사이트계, 크롬이 16% 이상 함유한 고크롬강의 페라이트계가 있습니다.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은 열 처리에 따른 경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온용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자동차 부품, 초산 제조 설비, 연소실, 건축물, 세탁기, 버너, 각종 탱크나 기타 전기기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식성은 탄소가 적고 크롬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페라이트계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서는 내식성은 떨어지는 편이나 가공성이나 용접성은 좋지 않는 편입니다.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은 탄소 0.2% 이하, 크롬 11에서 27% 등의 성분을 가지며 경화성은 없지만 마르텐사이트계에 비해 가공성이나 용접성이 좋고 대기 중의 산화뿐만 아니라 강산화성 용액에도 강하기 때문에 질산계, 화학 공업용이나 건축재료, 주방재료로서 사용됩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은 전기 저항이 크고 경도가 마르텐사이트보다 적지만 내식성이 가장 우수하며 가공성이나 용접성도 좋습니다. 크롬, 니켈, 몰리브덴 등과 합금하는데 주 용도는 식기, 나이프와 같은 일반 가정용 기구나 약품 저장 탱크와 같은 열 처리가 곤란한 부품, 건축물 내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강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인데 비해 인코넬과 백동은 우리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들의 특성상 항공기와 선박 등의 부품 소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금속으로 가격이 고가이고 티그 용접 시 까다로운 편입니다. 인코넬은 니켈을 주 성분으로 하여 15%의 크롬, 6에서 7%의 철, 2.5%의 티타늄, 1% 이하의 알루미늄, 망강, 규소 등을 첨가한 내열 합금입니다. 내열성이 좋고 섭씨 900도C 이상의 산화, 기류에서도 산화하지 않고 항을 함유한 대기에도 침식되지 않습니다. 인장 강도, 항복점 등 여러 성질도 섭씨 600도C 정도까지 대부분 변하지 않는 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유기물, 염류 용액에 대해서도 부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코넬의 용도는 고온 내열 설비의 우수한 재질 특성을 지니고 있어 주로 사용 용도를 보면 열처리로, 초고온 전기로, 시래믹 소성로, 연구소 시험로, 진공로, 고온용 히터 등의 내열을 연구하는 설비와 항공기의 재료, 고온도계용 보호관, 진공관의 필라멘트 등으로 쓰여집니다. 인코넬은 내열성이 우수하고 니켈을 주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 또한 고가에 속합니다. 인코넬을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얼핏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표면이 코팅된 것처럼 강택이 우수합니다. 백동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 이 계통의 합금은 연성이 뛰어나고 내식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니켈의 양이 많을수록 은색을 띄어 은 대신 장신구나 여러 화폐 제작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100원, 500원의 동전이 바로 백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니켈이 10% 이상이 되면 진백색을 띠게 되는데 구리와 니켈은 용융 상태에서 서로 쉽게 혼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합금 조성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백동은 내식성 부분에서 항동보다 뛰어나며 열간 냉각 가공이 쉽기 때문에 선박, 응축기나 전기기관의 복수관, 담수 시설 등의 소재로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재료는 용접 전에 깨끗한 맹걸레와 알코올로 닦아서 용접 표면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접 모재의 표면에는 녹, 수분, 기름기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물질들이 열과 닿게 되면 균열이나 기포 등의 용접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재를 보관할 때부터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없는 곳에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걸레로 닦이지 않는 이물질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다시 알코올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실습 모재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고 보호가스인 알곤가스 준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티그 시연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일반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알곤가스입니다. 먼저 용접 장치를 작동하기 전에 알곤가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밸브를 열어서 알곤가스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용접기를 작동합니다. 가스의 양은 게이지의 눈금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유량은 용접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용접 조건에 맞는 유량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용접할 때는 가스 유량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보호 능력이 떨어져서 용접 비드 예관이 깨끗하지 못하고 용접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며 반대로 유량이 가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가스 흐름에 난류 현상이 생겨서 아크가 불안정해지고 용접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테이블에 따라 보호가스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류의 극성은 지난 시간 티그 용접의 개요에서 학습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직류인 DC와 교류인 AC 중 요구되는 용접 특성, 모재의 재질에 따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금속은 AC 전원으로 보다 쉽게 용접되는 반면 다른 금속들은 DC 전원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연을 통해 사용할 세 가지 재료들의 용접 극성은 DC 극성으로서 높은 전류를 사용하며 용접 속도가 빠르고 용입이 깊으며 비드 폭이 좁은 직류 전극성을 선택하여 용접할 예정입니다. 텅스텐 전극봉의 선택은 용접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크게 순수 텅스텐 전극, 토룸 함유 텅스텐 전극, 지르코늄 함유 텅스텐 전극봉 등 세 가지가 대표적이며 극성이나 보가스 종류에 따라 전극봉을 선택합니다. 전극봉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텅스텐 전극봉은 선단을 그라인더로 가공하여 사용하는데 아크의 스타트를 돕고 전극의 소모를 적게 하여 작업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각 전극봉의 특성에 따라 표를 참고하여 전극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가공할 것인지 둥글게 가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가공합니다. 이번 시연은 토룸을 함유한 텅스텐 전극봉으로 직류 전극에 사용되기 때문에 끝부분을 날카롭게 뾰족하게 가공합니다. 이때 전극 지름의 2.5배에서 3배 정도의 길이로 가공합니다. 텅스텐 전극봉은 지난 시간 학습과 같이 일반적으로 비소모성이나 예상치 못하게 작업 중 텅스텐 전극이 손상되었을 때에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날카롭게 가공합니다. 텅스텐 전극봉이 소모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용접 중 모재 또는 용가제와의 접촉으로 전극봉의 끝이 오염되거나 전류 조절을 잘못하여서 전극봉의 끝이 녹거나 산화되어 소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접 중 전극의 끝을 뾰족하게 유지함으로써 용접 포인트를 잘 맞추고 용접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티그 용접 시 토치는 공냉식과 순행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냉식과 순행식의 차이는 가열된 토치 케이블을 물로 식히느냐, 자연 노출시켜 공기 중에 식히느냐의 차이입니다. 현장에서 작업 시 장시간 작업을 하면 용접 토치가 가열이 되는데 이 가열된 용접 토치를 물을 순환시켜 오래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순행식 토치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순행식의 경우 작업 전 토치의 냉각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다음은 토치의 조립입니다. 시래믹 컵, 콜립 바디, 콜릿, 토치 캡, 토치 바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텅스텐 전극봉이 되겠습니다. 토치의 조립은 먼저 콜립 바디를 토치 바디에 부착하고 시래믹 컵을 조립한 후에 텅스텐 전극봉을 삽입하여 마지막으로 토치 캡으로 전극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조입니다. 이때 전극봉이 시래믹 컵에 돌출되는 길이가 중요한데 용접 조인트에 따라 이음 형태에 따라 알맞게 조절하여야 합니다. 전극봉의 돌출 길이는 3에서 6mm 정도가 적당한 길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작업 환경 점검과 안전보호구 착용이 필요한데 이는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접 준비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및
관리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재 준비, 용접 장비 점검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용접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마쳤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본격적인 현장 시연 영상을 통한 스테인리스 스틸 직선 비드 용접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